드디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는데요.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람마다 말들이 너무 달라요. 무슨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저는. 이재용이 다 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드디어 한국, 미국,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국민들이 좀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던 실제로 잘한 건지 아닌지는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뭐냐면 기자들이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실이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실제로 말을 좀 어버버하면서 말을 좀 안 하는 게 많아. 아마도 좋게 표현하자면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협의 중인 사안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8월 1일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날입니다. 그 8월 1일부터 이제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관세를 내야 될 겁니다. 이러면서 벼르고 벼렀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8월 1일 전에 어찌되었든 타결됐다라는 것처럼 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전부 다 타결되지 않고 세부적인 건 아직 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월 1일을 넘어버리면 골치 아파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8월 1일 전에 됐다. 타결은 됐다. 일단은 급했다. 좀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 일단은 8월 1일 전에 됐지만 다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댕이로는 타결이 됐다고 얘기하더라도 아직 안 끝난 게 실제 있으니 기자들이 막 별걸 다 물어봐도 이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 된 상태에서 타결됐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는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특히 간다요가 생각했을 때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간다요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한마디도 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번 관세 협상이랑 저거를 합쳐가지고 다 협상을 한 건지, 아니면 관세는 관세고 방위비 분담금하고 주한미군은 따로다, 만약에 그렇다면 답도 없죠. 관세는 관세대로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은 따로야, 이건 다시 대화해야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것도 따로 대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관세 협상 타결이 된 게 아니죠. 사실은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관세라고 하는 거 하나만 두고 보면 된 것 같아도 아직도 한국과 미국 간에 타결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전략이 높은 가능성. 너무나 안타까운 요런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랑 한국 정부는 이미 쇼부를 쳤습니다. 2030년까지 협의를 봐놨어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윤석열과 바이든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2026년에는 우리가 1조 5,192억 원을 낸다. 다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1조 5,192억 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반영해서 매년 이제 인상한다.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이제 올린다로 이제 협의를 봐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2030년까지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놓은 건데, 트럼프가 워낙에 저거 가지고 이제 들쑤시는 사람이라서, 물론 이미 저거를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도 저걸 뒤집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부담이 있어요. 사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무임승차 안보에 대해서 100억 달러는 미국에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100억 달러는 이제 매년 한국 돈으로 한 13조에서 14조. 매년 미국한테 13조에서 14조를 한국은 내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이번에 중요한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피셜 조만간 7월 말 기준으로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할 예정이다, 요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기자들한테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다. 방금 전에 앞서 말했지만은 제대로 좀 떠들지를 못해요. 지금 똑바로 대답을 못해, 대통령실이.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조만간에 이제 개최하면 거기서 좀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관세 협상 잘했습니까? 어때요? 한미 간의 이번 관세 협상을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다들 어떠세요? 나빼드예요? 소소해요? 일본보단 낫습니까? 관세 협상
협상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25%를 트럼프가 얘기하던 거를 15%로 낮췄으니 잘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 0%였던 게 15%로 오는 건데 뭘 잘했냐. 너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나 다르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이재명 정부가 0%에서 15%가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 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내야 돼요. 관세를 지금 거의 대부분 15% 이상은 내야 돼.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15%면은 뭐 애지간하면은 15%라서 지금 뭐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까는 거는 좀 억가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상대 국가가 가져오면 그만큼 낮춰줄 게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이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만 이거를 짱구를 오지게 이제 굴려서 그 국가들이 본인 자국의 산업들이 약간은 손해를 보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전략의 이제 설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오프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이 다 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 관세 협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이 다 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분명히 이제 좀 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관세 협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부가 관세 협상은 정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미 FTA 협상할 때였던 이명박 정부도 경제인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농민들도 만나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 저런 그 관세 협상이라던가 통상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특정 산업군들이랑 얽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대기업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렇게 결정됐어 다 이렇게 해. 사실 이럴 것도 좀 아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들이 이번에 손해를 보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한 것도 있겠어요. 그쵸? 자 근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대기업들 입장에서 짜증났던 것들 이거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정직원들 기준인데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직원들보다 연봉이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아싸리 미국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뭐 단순하게 그것만 따질 순 없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차 울산의 그 정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에서 7천이에요. 제가 알기로. 물론 낮은 건 아니지 그것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차가 많이 쌓인 사람들도 아닐 테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환율에 따라서 8천이 될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가 있어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에 참여하고 본인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도 개이득 보는 게 또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라고 이번에 다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시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관세 협상을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 분들 아니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이번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용이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협상 결과가 괜찮은데 그걸 이재명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관세 협상 결과 자체가 그냥 개판이다. 요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게 또 따로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를 안 좋아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수많은 이제 애국 보수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도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라는 소식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7월 30일이에요. 미국 현지 시각 기준 7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31일이겠죠. 미국 현지 시각 7월 30일 오후 6시쯤에 이제 올렸어요. SNS를. 결국에 이제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핵심이 뭐냐면은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벽한 무역거래 합의했음을 발표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미국 투자를 위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건데 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하는 한국이 제공하는 이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할 것이고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3,50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약 480조에서 49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 이번에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계속해서 저 3,500억 달러를 부각시키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줄 보면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3,500억 달러가 언급되고 추가로 세 번째 줄에 1,000억 달러의 LNG
아니면 기타 에너지를 한국은 구매한다. 그래서 사실 3,500억 달러가 아니고 4,500억 달러예요. 그래서 1,000억 달러와 3,500억 달러의 셈이란 어떤 세세한 부분, 요것들도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겠죠. LNG는 사실 좀 이재명 정부에 좋게 좀 얘기를 해주자면은 LNG는 어차피 사야 되는 거긴 합니다. 어차피 살 거를 웬만하면 미국 거 사자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단가가 얼마냐는 거야. 그냥 사오는 게 아니죠. 그 단가를 비싸게 다른 나라의 기존에 우리가 사오던 거, 아니면은 실제 미국한테 사오는 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어떤지 단가가, 요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겠어요. 그쵸? 요게 터무니없으면 답도 없죠, 솔직한 얘기로. 자, 결국 뭐야 그러면은 3,500억 달러라는 거를 한국 정부가 이제 대줄 거고, 거기에 이제 LNG라던가 기타 에너지 자원을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1,000억 달러까지 해가지고 총 4,500억 달러인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3,500억 달러가 아니죠. 저것까지 포함하면 4,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띄워놨어. 중요해가지고. 자, 지금 한국 대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또한 나는 신임 한국 대통령의 선거 성공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의 선거 당선을 축하하겠다. 이재명 정부 지지자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저랑 똑같은 느낌 들으시라는 건 아니니까. 명나라 청나라가 과거에 조선시대왕 책봉하는 느낌이 있죠. 완벽하게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필이 들었어. 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한국이 지금 부정선거라든가 이상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 봐라. 이것도 다 미국이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 돌려서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들이 지금 막 SNS라든가 그런 데서 막 똥끌렁 막 퍼지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거를 미국 정부도 알고 일부러 관세 협상 다 끝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좀 뭐 미국이 인정해주나 마나 뭐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대주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미국 사대주의. 그것도 참 웃긴 게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사대주의 하던 조선시대가 지금 한반도가 2025년에 오니까 미국의 사대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일부러 이제 당선 축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대놓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안 하다가 관세 협상이 되고 나서 이제 이쁜 짓을 하고 본인들 마음에 드니까 이제 와서 당선 축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전략에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바다. 자, 그리고 나 이거 너무 충격받았어. 자, 분명히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어떤 거에 대해서 자동차, 농산물, 여기에 일단 농산물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이거를 이 미국 제품들을 수용하겠다고 한국이 동의했다까지 얘기했어요. 정말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과거 한미 FTA 때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던 이 한미 FTA 협상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던 엄청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딱히 뭐 그런 여론이 없네요. 농산물까지 싹 다 개방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그쵸? 왜 그렇죠? 아니 그때는 농산물 좀 개방하고 뭐 술 개방하고 소고기 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뭐 글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뭐 좀 조용하네요. 그쵸? 정권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냥?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환장할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저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전 개방도 아니고 추가 개방도 아니다. 한국은 동의도 안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한국과 미국 정부의 말이 지금 각각 다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주 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요거가 좀 이제 일어나고 이제 까봐야 좀 이제 정확하게 좀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간청단들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좀 졸속의 느낌과 향기를 품으면서 발표를 한 거죠? 지금 결국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제가? 자, 이거는 지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보면은 한국과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국 물건이 미국에 들어올 때만 15% 관세가 붙고 미국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 부과 안 한다. 와 대박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뭐 사실 이제 이것만 보면은 미국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은데 뭐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쌩까기는 힘들고 진짜 아쉬운 거 전락이 많고 진짜 더럽고 진짜 치사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뭐 상호주의와 뭐 그런 어떤 뭐 외교 간의 어떤 그 평등함과 주권을 뭐 존중하고 개쥐나
껍데기만 그럴 뿐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자,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쵸? 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협상을 타결해서 불확실성을 끝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죠.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드립 같은 게 지금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확실성을 끝낸 겁니까? 주한미군 드립과 방위비 분담금 드립이 앞으로 안 나오면 땡큐인데 안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럼 불확실성이 안 끝난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 협상을 했다. 이건 맞아요. 뭐 다른 국가들보다 특히나 우리가 관세가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지금. 3,500억 달러, LNG 포함하면 4,500억이지만 일단 LNG 빼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할 거다. 결국에는 이 돈도 국민 세금이 들어갈 거고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산업은행이 이제 대출해주거나 보증해주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자, 3,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펀드 구성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할 건데 이 중에 3,500억 달러 중에 1,500달러는 조선사업 펀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구장창 얘기하더라고, 강력하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한국 조선업 기업들, 배를 건조하는 이 조선업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우리가 이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중에 1,500달러 규모는 우리나라 조선업으로 도움이 되고 돌아오는 돈인 것처럼,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돈인 것처럼 전부 다 그냥 미국한테만 쏟아붓는 돈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투자를 할 거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어요. 중요하게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강조했던 거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로 미국에 진출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미국 진출한다. 계속해서 미국 진출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인데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한국의 이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철저하게 얘기해 왔어요. 수많은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미국의 인건비를 써야 됩니다. 미국의 노동자를 써야 됩니다.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를 대전제로 깔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진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진출해서 수출길이 생겼다. 그거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있던 공장들 확장하던 예정되었던 거 다 뽀개고 아니면 더 이상 확장 안 하고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공장 다 설비 이제 만들고 미국에서 확장하고 미국에 있는 인건비 미국인들을 이제 인건비를 주면서 쓰고 미국에서 만든 거를 미국 메이드 인 USA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다른 나라에 판다. 지금 이게 미국 진출이라면 이게 과연 한국 정부에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 그 미국 진출이란 단어가 졸라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야 내 얘기는. 말을 함부로 지금 이런 데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한편으로 대박인 게 요 썸네일 기억나시나요? 미국의 해군이 실제 위기다. 간다요 채널에서 이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말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이 실제 위기입니다. 엄청나게 쇠퇴했어요. 이게 사실 미국이란 선진국인데 배를 만드는 기술조차도 없다는 거 그건 아니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을 거예요. 다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이제 북미 국가들과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단순한 제조업이나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제조업들을 동북아에 있는 한국, 일본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한테 다 던졌어요. 우리는 저런 거 이제 쟤네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첨단 산업 3차 산업, IT, 요런 거 하자, 우리.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다, 있다를 떠난 거야, 이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만한 많은 인력이 일단 없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뭐 자격증이 있든 기술이 있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만 처박혀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조선업이라고 하는 제조업 자체가 망해버려가지고, 돈은 막 많이 수주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다른 나라가 있어. 미국에서 내가 태어나서 조선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고 막 기술이 있으면 다른 나라 가야 되는 거, 다른 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수많은 조선업 기업들이 미국에 있던 기업들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결국엔 뭐 계속해서 이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폐업을 하든 아니면 문을 닫든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그냥 인수합병이 되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풍부한 나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번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3,500억 중에 1,5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에서 배를 찍어내서 미국에 보내준다 이게 아니에요.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한국의 돈으로 미국에다가 미국에 있는 바닷가에 조선소를 지어줄 수 있는, 조선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는, 항만과 이런 거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요거예요. 물론 그 기술을 그 1,500억 달러라는 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그 기업들이 이득도 보면서 그게 되긴 하겠죠. 결국에 우리나라의 세금 1,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기업들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좋아지는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1,500달러를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투자하고 우리나라의 인프라에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이란 국가의 인프라와 미국이란 국가의 혜택이 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돈을 버는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 1,500억 달러가 100% 우리나라 기업한테 들어오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세하게 1,5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 이것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데 표현을 마치 미국 진출해서 너무나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되냐는 거죠. 말장난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욕 덜 먹고 싶을 테니까 뭐 저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진출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얘기는 하는데 얼마나 어디서 뭐가 이득이 있을지는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해봐야 알아. 아직 그 1,500억을 투입해가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 그래서 정확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기다려봐야 돼 이것도. 자, 근데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이런 미국 진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25%를 15%로 낮췄다.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 30일 아침 8시쯤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기존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 자동차는 15% 관세 받는다. 의약품 반도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불리한 대우 안 받는다. 불리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불리하니까 한국의 의약품과 반도체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불리하진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허다르고 하다른 건데, 의약품 반도체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는 거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저거에서 불이익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걔네들이랑 똑같이 불이익이니까 걔네들보다 더하진 않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명확하게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몰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나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흥미로운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럴 거면은 브리핑을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저렇게 발표했으면은 이재명 정부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능하다, 저렇게 뭐가 내용도 없으면서 발표만 한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전락에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바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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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난 계속 지금 거슬려요.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국이 쌀, 소고기, 농산물에 대해서 완전 개방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쵸? 나는 저걸 보고, 아니 저걸 한 방에 저렇게 완전 개방한다고? 야, 저거는 진짜 개반대.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완전 반대로 추가 개방 없다,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백악관에서 대변인 있죠, 그 레비, 그 좀 나이 좀 젊은 그 언니야 있잖아요. 그 언니야가 농산물에 대해 한국과의 이 협상에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이룩했다.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 요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좀, 이것도 결국에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까지 뭐 이제 그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인데, 뭐죠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참 깝깝합니다. 자, 아직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 모르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론만 봤을 때 그래서 일본보다 잘했냐 이 말이야. 자, 이거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죠. 자, 근데 이거는 뭐 관심을 가지나 마나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셀프로 우리는 일본보다 잘했다. 본인들 스스로 일본을 본인들이 언급했어요. 이재명 정부 스스로 일본을 언급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참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선방했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약하면 이거야.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통계 기준, 미국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지들이 통계를 낸 그 미국 통계 기준, 한국은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660억 달러의 흑자를 받고 일본은 685억 흑자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즉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배나 높은데 관세는 별 차이 안 나고 뭐냐 이게 이런 지적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흑자는 또이였다. 이 흑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옳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비교 어렵다. 일본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적은 금액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했다.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3,500억 달러라 하면서 적다. 일본보다 적다. 게다가 우리는 이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그 조선업에 이제 그 1,500억이 진짜 우리나라에 다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을 1,500억 쓰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상 2,000억 달러라고 계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우리는 2,000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얘기하고 싶어해요. 엄청난 말장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조선업 펀드 1,500억도 우리가 얼마나 저게 우리나라로 돌아오는지는 까봐야 알아요. 까봐야 알아. 저걸 무슨 1,500억 달러 전부 다 우리나라한테 100%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경제 규모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경제 규모를 얘기해야지 왜 안 해야 됩니까? 자, 2024년 기준입니다. IMF 통계인데요. 한국의 총 GDP가 1조 8,700억 달러였어요. 일본이 4조 300억 달러였습니다. 2배가 넘어요. 자, 그리고 뭐 경제 규모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 정부 예산안, 정부가 이제 세금을 쫙 다 걷어들여가지고 정부가 쓸 만큼 이제 세금 편성한 거.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한국이 673.3조 원입니다. 일본이 115.2조 엔이에요. 원이 아니라 엔입니다. 그럼 1,000조가 넘는 돈이에요, 저게. 그러면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실제로 2배가 나고 세금도 2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어렵다. 흑자로만 이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물론 중요한 건 있어. 이 흑자 규모도 중요한 건 맞아. 이재명 정부 얘기대로 중요한 건 맞는데 요거만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국가의 정부 예산 규모부터 GDP까지 다 다른데 경제 규모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본인들은 정작 단순하게 흑자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또 중심적으로 했단 말이죠.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면서 본인들은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거는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달 용돈 100만 원 받는 애가 10만 원 삥 뜯겼어. 양아치한테. 근데 한 달 용돈 50만 원 받는 애가 8만 원 삥 뜯긴 거예요. 그리고 이 50만 원 받는 애가 그러는 거지. 난 쟤보다 삥 덜 뜯겼다. 뭐 글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어찌됐든 3,500억 중에 1,500억 달러를 조선업과 관련된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업 기업 3대 대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옛날에 현대미포조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고 한화가 있어요. 한화오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는 보통 컨테이너선이나 화물선, 삼성중공업은 이제 유조선이나 LNG선, 한화오션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화가 인수해가지고 한화오션도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화물선 만드는데 여기는 좀 방산과 관련해가지고 구남 쪽을 좀 알아주는 경향이 있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비슷하게 만들긴 만드는데 좀 더 얘네가 요쪽의 조선업은 잘해. 요런 분야가 좀 다르단 얘기예요. 자, 근데 한화가 실제로 2024년 그래봤자 작년입니다. 작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필리조선소에도 이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한화오션은 이번에 상당히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듣고 간다요. 네 말 듣고 한화오션 투자했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이 개 같은 거 왜 안 오르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서 하세요. 예, 네 돈이잖아요. 저한테 짓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린다. 자, 하나의 주장, 한화오션의 주장. 필리조선소가 지금 1년에 한 척에서 1.5척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035년까지는 10배로 확대할 것이다. 상당히 한화가 그래도 좀 직관력을 발휘해서 대비를 잘했다라는 전 생각이 많이 드는데 2024년 12월 7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저전에도 조금씩 이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관계자들이, 측근들이. 한국은 세계적 선박과 군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선박의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이번
관세 협상에 당연하게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게 있기는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하나오션이 좀 잘 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뭐 하나만 좋은 일 생긴 거 아니죠.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반도체 8년 동안 공급하기로 했고, 한국의 제약회사죠 셀트리온은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생산공장에 인수한다고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정확히 5조 9,442억 원입니다. 약 6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궁금하더라고요. 저 6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계약을 수주를 했고 알겠는데, 저 배터리 공급 계약 수주한 거 말고 저 배터리를 그러면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6조 원어치를 판다는 거냐, 아니면 미국 현지에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거냐, 이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오피셜 동영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몰라! 그럼 몰라 이것도. 몰라 이거. 근데 제가 볼 때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뭐. 물론 모르지. 물론 추정인데 모르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충격적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보다 무려 2천억 달러가 싸고, 게다가 저 3,500억 달러에서도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 기업들, 조선업 기업들이 빨아먹으니까 사실상 2천억 달러라면서 일본의 5,500억과 한국의 2천억 달러를 놓고서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의 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90%, 수익의 90% 이거를 우리 미국이 먹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자, 미국의 상무부 장관, 미국의 상무부가 대략 우리나라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겁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3천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고, 이거의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대고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다 안 맞아. 왁구가 졸라게 안 맞아 지금, 왁구가.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50% 하던 거는 계속 현행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의 50% 관세를 트럼프가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철강 인프라, 알루미늄 인프라를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양보할 생각도 없고 그냥 협의의 대상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철 팔아먹고 이제 알루미늄 팔아먹을 생각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뭐 트럼프 정부 4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정부가 바꿀 수도 있겠는데, 아마 트럼프 정부가 그 4년 동안 어찌됐든 철강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다음 정부가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아예 안 하겠다,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어찌되었든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 90% 우리가 먹을 예정이다, 이제 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이게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우리한테 투자할 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수익의 90%를 우리가 먹을 겁니다. 일본에 대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 야당이 지금 일본 집권자민당 이시바 총리를 뒤지게 패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생기는 수익들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다시 쓰일 거다. 근데 사실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에 미국을 위해서 계속 이제 수익이 생겨도 쓴다는 얘기잖아요, 재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재투자가 되고 이제 이런 돈들 싹 다 자기들 멋대로 막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싹 다 그냥 빨아먹는 거다,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90%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저 90%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한테, 아니 3,500억 달러나 내는데 그럼 우리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고 그냥 90%나 다 갖다 바치는 거, 이제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환장할 노릇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것도 까봐야 알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까봐야 알아요. 한미정상회담을 기다려봐야 알아요. 말이 좀 다 다르니까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과 관련된 협력 펀드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십손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느낌이 그래요. MASGA야, 이게 마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 1,500억 달러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을까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정부 얘기가 뭐냐면은 3,500억 달러 중에 저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정한다 이거야. 마치 한국이 독자적으로 저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알아서 다 쓴다, 우리가 알아서 계획하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아니고 그냥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들어간다. 미국에 이제 조선업을 이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니까 당연히 한국 조선업 기업들이 이제 선정돼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의 100%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겠지, 미국으로.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배 찍어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배를 앞으로 찍어내는 거를 위해서 인프라 깔아주는 거를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업들이 가가지고 해주면서 그 대신에 돈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저게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지는 봐야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100%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100% 썼어. 우리나라 세금 1,500억 달러가 미국의 인프라를 졸라게 이제 그 성장시킨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큰 어떤 인프라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먹는 거예요. 조선업 기업들. 결국에 그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게 100%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계획하겠다. 그래봤자 결국 미국 인프라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00억 달러라는 세금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1,500억 달러란 세금이 우리나라 조선업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꽤 많이. 들어가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나라에 좋아진 게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인프라에 좋아진 게 없다는 거지. 이게 좀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이제 이제 좀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대충 우리나라 조선업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 이래놓고 퉁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지금 또 결국 또 한미정상회담. 앞으로 2주 안에 이제 하게 될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공동으로 사인하고 공동으로 기자회견할 때 말하는 그 입에 집중해야 된다. 그때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꼬라지만 봐도 특히 유튜브 채팅창 꼬라지만 봐도요. 지금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스레드, 인스타, 페이스북, 릴스, 쇼츠 오지게 보셨죠? 거기서 그럴듯한 가짜뉴스, 확인도 안 된 개소리, 졸라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주장. 문제는 뭐냐면 얼굴도 안 깠어, 걔네는.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걔네에 대해서. 그 영상의 출처도 몰라, 정부의 출처도 안 알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런 거 보면은 이제 진짠가 저거?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안 뜨고 다른 사람들은 저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냥 개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이게 이제 나중 가서 막 계속 떠. 그러니까 이제 똥글 쓰는 애들의 이제 머릿수 거의 뭐 중공군 마냥 인해전술하듯이 머릿수만 하지만 단순해요, 생각보다. 머릿수가 이 1, 2, 3, 4, 5번에 머릿수가 많으면 진짠가 보다. 이게 그냥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제가 라이트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보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만약에 믿으실 거면 그냥 거기만 팔로우하고 보세요. 여기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때법으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적도 없고 뭐 그래봤자 별로 뭐 관심 없습니다. 여기 알아서들 하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열받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디 언론사가 얘기했다. 그 언론사가 뭔데요? 그 언론사가 그 정보를 얻어온 출처는 어딘데요? 이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언론사가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언론법 개판입니다. 언론사가 개소리하면요, 언론법에 의거해서 정정보도를 해야 되지만 처벌받지도 않아요, 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니까. 그 정도로 언론이 고여있고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을 믿습니까? 게다가 믿을 수도 없는 언론사고 처음 듣는 언론사인데 정신 차리시고 다들. 자, 다들 이런 거 인지하시고요. 제발 헛소리들 뭐 어느 쪽에 뭐 지지자든 말든 뭐 알바누고요. 믿지 마시고 좀 이번 주 좀 잘 똑바로 좀 보내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좀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다요 인생 동반자 저키 반디 성형 피부과 전주 한옥마을 인제고택 각인당 박경민 화이팅 컴백. 간다요 후원자은 당가. 간다요 후원자인 유튜브 인스타월 은빛마술사 가로낸 갱다 최영인 수리석 크로스컵 제이파 정산전너 시우필 신보석 ANNSB 칠레.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